새벽 공기를 가르는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롭습니다. 한적함도 잠시 한 무리의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정겨우면서도 이채로운 풍경에 카메라부터 꺼내듭니다.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모처럼 누려보는 여유로운 시간. 조용하고 한적한 이 시골 마을은 발길 닿는 곳곳이 풍경이고 눈길 머무는 곳곳이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작품을 놓칠 순 없겠죠? 그냥 어렸을 적에 외갓집 갔던 정겨운 분위기? 정겹고 소박한 우리 마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역사가 있고 독특한 마을의 문화가 있으며 전통의 향기가 살아있는 사시사철 자연이 품은 아름다운 마을, 군위 한밤마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얀 눈이 멋스러운 겨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곳은 경북 군위 한밤마을입니다. 팔공산의 팔자를 본떠 만든 조형물이 말해주듯 한밤마을은 팔공산 아래 자리한 아늑한 분지형 마을인데요. 이곳에 선대로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360여 가구의 부림 홍씨 후손들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돌담으로 이어진 시골길과 푸근한 옛정취가 남아있는 마을. 한밤마을의 역사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군위 삼존석굴이 생길 그 당시에 기원 후 한 500년경쯤 됩니다. 그때에 저 팔공산에서 이를 내려다 봤을 때에 요 고장이 보이기를 한빼미 같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한빼미를 같으면 아주 작은 농토를 얘기하잖아요. 그 한빼미라는 말이 변해가지고 한뱀이 한밤으로 변해집니다. 그런데 마치 밤이 많이 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집성촌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유서 깊은 마을. 때문에 한밤마을 곳곳엔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고택과 돌담길들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둘러싸여 외지인의 발길이 뜸하던 마을의 변화도 마을의 유산인 고택과 돌담길에서 시작됐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합개발 사업이 한밤마을의 문을 두드렸고 마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 마을을 잘 살고 또 잘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수행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농촌 마을을 잘 살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개발 사업과 함께 마을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농사일만 하던 주민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선 건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쌓아 올린 전국의 돌담길. 보이시죠? 군이 한밤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변하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면서 조용하던 마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그 대구 근대문화유산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게 팔공산 주변의 그 답사를 지금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기 마을이 지난번에 와 보니까 돌담도 이쁘고 또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답사 코스로 적당할 것 같아서 여기를 왔습니다. 저쪽 밑으로 가면은 돌담길을 걷는 걸음걸음이 아주 가벼운데요. 아담하고 좀 굉장히 자연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이 되게 해줘요. 여기 너무 이뻐 길이. 여기야? 이쪽으로 너무 이뻐. 일날 길이. 이건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다. 미로 같은 돌담길을 걷는 답사객들. 꽤 즐거워하는 것 같죠? 예, 일단 잘 남아 있는 고택들과 그다음에 옛날 길들, 골목길들이 참 남아 있어서 참 정취가 참 깊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군위 삼전 석불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석불도 있고 해서 참 이 마을을 잘 개발만 하면은 여러 유교 유적과 불교 유적과 그다음에 농촌의 여러 가지 정치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담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는 덕에 한밤마을은 육지 속 제주도라 불리는데요. 꼬불꼬불 이어진 돌담길은 한밤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힐링길입니다. 원래 우리 군위 삼전 석굴도 보면 저 높게 되어 있지만은 평지였습니다. 저게 있을 당시에는 평지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거로 봐서 이 고장이 굉장히 높은 땅이었는데 몇백 년을 지나면 수천 년을 지나면서 흙이 깎여 내려가고 표지에 돌만 남지요. 그래서 논밭을 만들면서 그 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마을도 그런 곳의 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돌이 많게 되는 것이지.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낸 돌담이 지천으로 널렸는데요. 구불구불 끝없이 이어진 돌담길. 대체 언제 이만큼의 돌을 주워 이만큼의 돌담을 쌓았을까요? 알고 보니 한밤마을의 돌담길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000년을 넘게 마을을 지켜온 돌담을 보수하는 일은 지금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일. 주민들 스스로 고집스럽게 마을의 문화유산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논밭에도 돌이 있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건축장스러운 그런 이제 돌이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는 이제 옛날부터 우리 이제 천년마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돌담이었잖아요. 이제. 그래 지금은 이제 세대 바뀌면서 이제 벽돌담도 한 20% 있긴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100% 이제 돌담 마을로 이제 이렇게 꾸미면서 이 최고 브랜드가 저희 마을의 최고 브랜드가 돌담이거든요.
세대를 이어가며 쌓고 고쳐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돌담길은 한밤마을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규모로 봐서는 한밤 한가운데 있는 대청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전부 부채살로 쭉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한 360여 호가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근데 그 전체 돌담길은 한 5, 6km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 동쪽 편에 가면은 한 100년 전에 큰 홍수가 나서 돌이 많이 떠내려가고 남은 그 돌방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방천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이 마을 안에는 그저 걷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바깥쪽에 돌담 사는 방법이라든지 돌담을 체험, 걷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바깥에 우리 또 체험장도 만들어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돌담에 대한 명소로 만들고 있는 것이. 마을 안에는 대율사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에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석불입상입니다. 둥글고 우아한 얼굴, 어깨까지 내려진 긴 귀에서 신라불상의 특성이 느껴지는데요. 불상을 발견한 노스님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륵불이 요그만 힘만 비고 하체는 없고 다 묻혀있고 가시 속에 돌 속에 험악한 속에 요것만 얼굴만 이렇게 그래 지내치다 보니 어찌 보이 미륵불은 전혀 걷고 얄그때 저 속에 저런 데 있을라서 뭐. 9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 지금은 보물 988호로 지정돼 대율사 용화전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한밤마을과 인생의 모든 계절을 돌아 끝에 선 노스님. 그리고 그보다 긴 시간을 품어온 신라의 유적. 오랜 시간만큼이나 유구한 이야기가 마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세월을 품은 마을의 또 다른 보물. 바로 마을 중심에 자리한 대청인데요. 마을의 사랑방인 대청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남천 고택과 함께 고풍스러운 풍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가옥인 남천 고택. 칠곡군 외관 상매마을에서 14살에 시집온 안주인의 이름을 따 상매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94세 세상을 떠난 상매댁을 대신해 지금은 종부의 막내 아들 내외가 고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채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다니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불교 문화의 유적지 한밤마을에는 유교의 자취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정신적인 터전이었던 양산서원인데요. 조선시대 유림들이 학문을 닫고 수양하던, 어찌 보면 과거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보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년의) 공사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양산서원.
서원 구석구석 예스러움이 묻어나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편안함이 느껴지는데요. 옛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곳.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침을 배워가겠죠? 오랜 시간 방치돼 기억 속에 사라져가던 서원이 다시 옛 모습을 되찾고 활기를 띨 모습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산골 마을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출간 기념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목재 홍여하, 조선조 중기 사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 또 한밤마을의 후손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역사 인식입니다. 그분이 남긴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려 역사를 정리한 휘찬 여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이 휘찬 여사의 또 다른 특징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 이 고려 왕조를 보는 시각은 대단히 이 조선 건국을 합리화한다든가 대단히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해졌다면 이 홍여하의 휘찬 여사는 고려 왕조를 비로소 하나의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역사를 보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이 홍여하 선생의 바로 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대윤리와 한밤마을이라고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옛날에 부림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 선생의 윗대가 바로 이 부림홍씨. 그래서 이 마을에서 갈라져 나가서 함창지역, 상주, 문경 함창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의 선향이기도 하고 또 목재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인 말씀드린 대로 휘찬 여사 목판을 이곳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양산서원에서 200년 정도 보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판이 지난 겨울 한국국학진흥원에 가고 해서 이 마을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한밤마을 문중에서는 그동안 양산서원에서 소장해오던 목판을 이곳 한국국학진흥원에 이관했습니다. 목판 전용 수장고인 장판각, 이곳엔 6만 5천여 장의 귀한 목판들을 소장 중입니다. 본래 모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목판을 한 군데에다 모아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 목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래서 개인이 그 소장을 하고 보관을 하기에는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것이 도난에 노출이 된다든지 혹은 목판 문화재의 특성상 습기가 끼어서 곰팡이가 피고 썩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작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담은 휘찬 여사. 장인의 예리한 칼끝으로 한 글자 새겨 넣은 휘찬 여사의 귀한 목판입니다. 이 휘찬 여사가 처음 보관되어진 장소도 앞쪽에 그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서 목판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멘트 건물의 특성상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앞에 흐르는 개울 때문에 습기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에는 그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연속적으로 그 보관을 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크게 결심을 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저희들에게 보관하고 있는 휘찬 여사의 목판은 상태가 대단히 안정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몇백 년 정도는 충분히 지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총 6권으로 번역돼 출간된 휘찬여사. 이 역사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향기를 피워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농촌마을의 여러 노력은 우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일찍부터 변화를 모색해 왔는데요. 시라카와 마을. 일본 기후현 북서부에 자리한 전형적인 산촌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세계유산인 시라카와 가쇼즈크리. 마치 우리나라의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죠?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이 전통 가옥은 일본의 옛 정취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인데요. 지난 1995년 가쇼즈쿠리 마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5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산골. 지금은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는데요. 해발 2,700m의 하쿠산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겨울이면 어른 키를 넘을 만큼의 폭설이 내리는 곳입니다. 폭설에 대비해 지붕을 50도 경사로 가파르게 만들고 억새풀을 단단히 엮어 지붕을 덮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자연과 공존해가는 마을. 이곳 사람들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집을 짓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느 한 사람, 가족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마을을 지킬 순 없었을 겁니다. 오랜 세월, 마을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마을 전체가 거대한 역사 박물관인 이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본 전통 화로, 이로리도 보이고요. 그 옛날 생활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손때 묻은 물건들도 남아 있습니다. 마을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きっかけがこのテレビ放送、こちら村総出で屋根引きをね12年前にしていただき、その様子はテレビでもね流されました。 NHK、 日本の NHK なのでね放送あり、その様子もねそちらで流してますが、そのテレビ放送がきっかけでたくさんのお客様がお家まで来てくださるようになったので、これは12年前に屋根引きが裏の屋根引きをしましたが、表は11年前に屋根を直して、そして一般公開を10年前から始めたと。屋根をきれいにしてから始めたんです。はい。だから商売するのは最近です。 시간을 거슬러 옛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주택 전시관 안에는 그 옛날 생활 양식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이 잘 보존돼 전시되고 있는데요. 독특한 전통 가옥을 어떻게 만들어 보수해 왔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기분입니다. 분수처럼 쏘아 올릴 수 있는 소방시설과 가파른 경사의 지붕을 만들어 자연 환경에 순응하며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마을의 역사와 그들만의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소박한 풍경이 우리의 농촌 마을과 참 많이 닮아 있네요. 感觉这个，因为这一次来这边遇到下雪啦。如果下雪的话，应该是会从那个网络上看的话是应该是更漂亮。那这个不过也是第一次来看的，也觉得还蛮不错，很漂亮。看起来就是也有像那个欧洲的 feel， 对的，阿尔卑斯山那一带。 시라카와의 가쇼주쿠리. 이곳도 한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전통 가옥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마을의 전통 가옥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가옥을 팔지 말자. 가옥을 세조지 말자. 가옥을 허물지 말자던 3대 구호. 위기 속에서도 마을을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 보존과 발전의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마을을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산수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우리 한밤마을입니다. 마을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죠. 한밤마을에서도 함께 만드는 마을을 꿈꾸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마을의 농산물 저장 창고. 한밤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색깔이 참 곱죠? 마을의 자생력. 그건 마을의 조직화, 전문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한밤마을엔 사과 저장 창고가 들어섰는데요. 이 저장 창고가 앞으로 유통 단계를 줄여 마을 농가 수익에 큰 보탬이 되어주겠죠. 계절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윽한 향기와 함께 계절을 따라 형형색색 한 무리씩 피어있는 꽃들이 한밤마을의 사시사철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울긋불긋 핀 꽃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예쁘게 물드는 것 같죠? 그래도 한밤마을을 대표하는 꽃은 뭐니 해도 이 사과나무에서 피어납니다. 한밤마을을 대표하는 사과. 달콤한 사과는 보기와 달리 재배법이 까다로운 과일인데요. 초봄엔 전정을 해야 하고 늦봄엔 적과를 해야 하고 비료도 줘야 하고 퇴비도 줘야 합니다. 사계절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예쁜 꽃이 피고 실한 열매도 열리는 사과는 정성이 참 많이 필요한 과일입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하얀 사과꽃이 한밤마을을 물들이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얀 사과꽃이 흐드러지게 피기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수많은 손길이 닿았을까요? 빨갛게 연그러가는 사과를 기대했건만 사과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지난 여름 강력한 태풍이 마을을 2차례나 덮쳤는데요. 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뿌리가 안 부러졌으면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부러졌던 나무는 내년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나무가 한 20% 정도 되는 건데요.
그리고 2003년도 매매 이후에 이게 처음인데요. 이거 뭐 어제도 관하고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 마무리도 못한 단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태풍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봄은 찾아옵니다. 마을에 오늘 모처럼 손님들이 찾아온답니다. 이 한밤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팔공산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산 오름길을 개발했습니다. 이 산 오름길을 우리 친환경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 차원에서 첫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이 한밤에 유명한 이 꽃 사과길, 지금 한참 사과꽃이 이제 피기 시작할 때 이때에 사과의 단지도 홍보할 겸 이 오름길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느끼기 위해 한밤 마을을 찾은 동호인들. 오늘 이 자전거들이 달릴 길은 한밤 마을을 중심으로 한 팔공산 곳곳에 조성된 자전거 사과 꽃길입니다. 우리 도시 생활이 다 바쁜데 이런데 경치 좋은 곳에 우리 그 동호인들이 모여서 즐거운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담길도 타고 또 임도도 타고 그렇게 자전거를 즐겁게 타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한밤마을 사과꽃길 자전거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전거 축제 참가자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여유로이 페달을 밟으며 자연을 만끽하는 참가자들. 물론 항상 여유로울 순 없겠죠.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요. 팔공산 사과 꽃길을 따라 오르고 내리며 오늘만큼은 바쁜 도심의 삶을 잊고 모처럼 자유를 누려봅니다. 힘은 좀 드는데 산에 올라오니까 산 기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봄바람 기운도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필이었는데 지금 산길 올라오면서 진달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달래도 보고 그러면서 힘내고 또 이제 갈 길도 있고 한데 또 여럿이 하니까 좋고 공기도 여기는 또 팔공산 이 뒤쪽이어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전거 산업!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다시 달립니다. 비록 미약한 첫 출발이지만 지역 자원을 이용한 축제들이 자리를 잡고 마을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마을의 발전도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마을의 발전에서 관광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관광객이 오고 가야 마을이 살아나고 그래야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마을의 넉넉한 인심이 한데 어우러진다면 한밤마을을 찾는 이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기분 좋게 한밤마을의 자전거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담아가니 분명 한밤마을을 다시 찾게 되겠죠? 이 공기도 좋고 이 좋은 팔공산 코스에서 즐겁게 자전거 잘 탔고요. 이 저탄소 도시 대구의 이미지에 맞게 이 건강도 챙기고 고유가 시대의 기름값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자전거 관련 행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수유가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계절보다 한밤마을의 겨울은 좀 더 특별한데요. 고택과 고택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하얀 눈이 어우러져 마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그간 잊고 지낸 훈훈한 고향의 정감이 느껴지네요. 마을의 이 아름다운 겨울 정취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아 일본의 시라카와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요. 우리는 이곳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라카와 마을의 히라세 초등학교. 올해 3회째 춤추는 가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옵니다. フェスティバルは、白川村で、踊り街道フェスティバルといいまして、今年で3年目、3回目にで1回目は、合掌集落のある、合掌造り民家園というところで民謡の古代人をテーマに第1回をやりました。で第2回も小木町合掌集落の方で獅子舞をテーマに、やってます。で今年3回目ということで、この平瀬小学校の体育館で、今年は傘踊り、民謡の傘踊りをテーマに도토리현의 무형문화재 우산춤을 주제로 한껏 무대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공연을 즐기며 과거 그들이 살던 고향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白川村の中に、全部で5つの保存会があって、でそれぞれの、保存会の、それぞれの民謡を披露してもらうのと、あと白川村じゃない、富山県であったり沖縄であったりっていうところの民謡を披露してもらってます。전국의 수많은 마을들이 연중 다양한 축제를 벌이는 지금 한밤마을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마을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마을은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고택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고택 음악회를 열게 됐는데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남천 고택에서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고택음악회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해보는데 바로 앞에 관객들께서 또 야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해가면서 이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택을 그냥 이렇게 보고 즐기는 그 정도에서 끊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택에서 같이 모여서 이게 고택을
즐기는 게 이렇게 음악도 들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이 오늘 마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택이라고 해도 이렇게 400년이 넘은 고택이라고는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400년을 됐다는. 이런 이제 고택 체험을 한다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알리고 또 교육적으로도 그 참된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택과 음악과 사람과 운치가 한데 넘쳐 흐릅니다. 팔공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 전통과 역사와 천년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는 한밤마을. 이제 양산서원이 완공되고 고택들의 보수공사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마을을 묶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게 되겠죠. 한 번 오면 다시 찾게 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이길 바라봅니다. (3년의) 긴 공사가 끝이 나고 한밤마을은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에 중점을 두고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안겨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해 놨는데요. 어떤 준비에도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마을의 발전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애들이 이제 놀러 와서 뭐 옛날 방아도 쪄보고 탈곡도 해보고 또 뭐 불도 떼가지고 또 신방에 들어가서 또 앉아가 놀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민속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래 모든 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민가입니다. 멀리에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나지막한 돌담길을 지나 옛것의 흔적이 묻어있는 고택에 매료되는데요. 먼저 도달해가지고 아주 길상스러운 사람들이 집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그런 그 자체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고향마을. 수백 년, 수천 년의 길과 고택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한밤마을의 재발견입니다.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어도 놀거리들은 가득한데요. 시끌벅적, 활기가 넘치죠. 이제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한밤마을은 앞으로도 여러 체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야? 탈고? 이렇게? 어지러워. 아, 이렇게 되는 거? 아,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진짜로? 응. 되게 외갓집 같은 느낌? 되게 안락하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야.
한반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참 아름다운 마을이고 또 참 뿌리 깊은 마을입니다. 부리몽씨가 1000년 이상 세거를 해왔고 또 다른 성씨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온 아주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돌담길과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고택과 천년의 사계절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 한반마을은 단순히 스쳐 지나는 마을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오랜 친구 같은 마을이자 그 옛날 어머니의 고향이자 든든한 아버지의 품과 같은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한반마을 지금 많이 변모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현실 하나하나 문제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숨가쁜 도심에서 바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허허로운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싶다면 한반마을로 행복을 찾으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 한반마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